안녕, 캡처 워너비. 나야, 이 구역의 미친 고양이, 가시캣. 워너비들, 넷플릭스 화제의 애니메이션 K-POP 데몬헌터스 봤어? 요새 우리 동네 길냥이들 사이에서 아주 핫하다고. 오늘 소개할 이야기는 바로 캐대언이야. 참, 이번 영상은 셀프샤크 VPN으로부터 사료값을 지원받아 제작했어. 아무튼 가시캣의 고막을 사로잡은 OST가 있는데 바로 Your Idol이라는 곡이야. 이 노래 스포티파이 미국 데일리 차트 1위까지 찍었대.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말이야. 지금까지 이 차트에서 1위를 한 K-POP 솔로는 딱 3명뿐이었거든. BTS 정국, 지민, 그리고 블랙핑크 로제. 그룹으로는 BTS의 다이너마이트가 세운 2위가 최고 기록이었는데 사자보이즈가 이걸 깨버린 거야. 미국 스포티파이 역사상 가장 높은 순위를 찍은 K-POP 보이그룹이 된 거지. 앨범 성적도 장난 아니야. 빌보드 200 차트에서 8위로 데뷔하더니 3위까지 껑충 뛰어올랐어. 헌트릭스가 부른 골든도 빌보드 핫 100 차트에서 6위를, 글로벌 200 차트에서 1위를 차지했지. 이건 올해 최고 기록이라는 위키드 사운드 트랙도 넘어선 거고 2022년 엘칸토 이후 가장 성공한 애니메이션 OST가 됐다는 이야기라고. 그런데 사자보이즈 차트에서 정점을 찍자마자 저승길에 가다니 참 안타깝지 않아? 캐대언을 만든 매기강 감독은 처음부터 K-POP 영화를 만들 생각은 아니었다고 해. 원래는 우리 문화에 뿌리를 둔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게 오랜 꿈이었대. 그런데 감독 제안을 받고 이야기를 구상하는데 머릿속에 저승사자, 도깨비, 물귀신 같은 강렬한 한국 요괴 이미지만 자꾸 떠오르더라는 거야. 바로 이 지점에서 영화의 신박한 설정이 시작돼. 악마 사냥은 보통 비밀리에 하잖아. 그런 사람들 눈을 피할 위장 직업이 필요하겠지. 바로 그때 감독 머릿속에 K-POP 아이돌이 떠오른 거야. K-POP이 위장막이 되는 순간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뮤지컬 형식으로 발전됐고 K-POP 데몬헌터스의 기본 틀이 완성된 거지. 자, 콘셉트는 정해졌고 이제 캐릭터를 만들 차례지. 영화가 공개되자마자 팬들이 난리가 났었잖아. 이 캐릭터 완전 내 체인데? 하면서 말이야. 여기에 대해 매기강 감독은 특정 아이돌 한 명을 모델로 삼은 건 아니라고 딱 잘라 말했어. 처음엔 매기강 감독이랑 공동 감독이 좋아하는 아이돌 사진을 디지털 게시판에 올리기 시작했대. 근데 이 게시판을 아트 부서 직원들한테 공유하자마자 다들 자기 최애 아이돌 사진을 올리려고 달려들었다는 거야. 나중에는 그 게시판이 온갖 배우, 아이돌 사진으로 터져나갈 뻔했대. 그렇게 수많은 아이돌 사진을 분석하다 보니까 어느 그룹에나 꼭 있는 포지션이 보이기 시작했대. 막내라거나 근육질 멤버 같은 거 말이야. 바로 여기서 캐릭터 콘셉트를 잡은 거지. 그렇게 탄생한 남자 그룹 사자보이즈는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 BTS, 스트레이키즈, 에이티즈, 빅뱅 등 수많은 그룹의 매력을 조합해서 만들어졌어. 멤버별 특징도 완전 재밌어. 먼저 베이비는 이름 그대로 막내 역할이고, 로맨스는 일부러 하트 모양 앞머리를 만들어줬대. 얼굴을 가린 미스터리는 다른 애니메이션에서 따온 콘셉트라고 하더라고. 여기서 사자보이즈의 TMI를 말하자면 근육질 멤버 에비를 빼고 나머지 멤버들은 전부 똑같은 CG 바디를 쓴대. 주인공 걸그룹 헌트릭스도 마찬가지야. 있지 블랙핑크, 트와이스 같은 걸그룹들을 참고해서 새 멤버에게 각자 다른 개성을 주려고 노력했대. 패셔너블한 미라는 한국 모델 안소연에게서 영감을 얻었고, 귀여운 조이는 여러 K-POP 아이돌의 모습을 섞었대. 그리고 주인공 루미는 고전적이면서도 아름다운 한국적인 얼굴을 담아내려고 했지. 하지만 매기강 감독은 특정 아이돌 한 명을 모델로 삼은 건 아니라고 딱 선을 그었어. 특히 주인공 루미는 K-POP 아이돌뿐 아니라 여러 분야의 여성 리더들에게서도 영감을 받았다고 하더라고. 뿐만 아니라 매기강 감독은 영화 속 호랑이 캐릭터를 디자인하려고 한국 민화를 깊게 연구했대. 그리고 영화 콘셉트의 시작점 중 하나가 바로 한국의 샤머니즘 의식인 굿이었다고 해. 또 한국 문화에서 음식이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자신이 어릴 때 좋아했던 음식들을 영화에 잔뜩 넣은 거래. 뿐만 아니라 숟가락 아래에 냅킨을 까는 디테일은 한국인 아티스트가 이거 진짜 중요한 K 디테일이다 강력하게 주장해서 넣은 장면이래. 제작진은 아예 한국으로 현지 조사까지 나왔어. 북촌의 가파른 골목길이나 명동의 벽돌 질감 같은 진짜 한국의 느낌을 담으려고 말이야. 매기강 감독은 한국에서 태어나 5살 때 캐나다로 이민을 갔지만 한국 대중문화에 푹 빠져 자랐다고 해. 애니메이션 명문 셸리단 칼리지의 졸업 발표회에서 드림웍스에 바로 스카우트되면서 어깨에 발을 들였지. 그 뒤로 드림웍스, 워너브라더스 같은 최고의 스튜디오에서 10년 넘게 실력을 쌓은 그야말로 실력자야. 물론 이런 성공이 그냥 얻어진 건 아니야. 매기강 감독이 영화의 성공을 전혀 예상 못했다면서 이런 말을 남겼어. 7년 전 처음 이 영화를 제안한 뒤로 몇 년 동안 똑같은 장면, 똑같은 농담을 보면서 마치 동굴 속에서 작업하는 기분이었어요. 이 영화 보면 진짜 신기한 게 완전 외국 스튜디오에서 만든 작품인데 K-POP 감성이 쫙 깔려 있어서 거의 K-애니 느낌이 나잖아. 감독도 한국계, 음악도 한국 작곡가, 거기다 더 블랙 레이블이랑 테디까지 참여했으니 이건 그냥 글로벌 K 콘텐츠 그 자체지. 근데 이런 작품들 중에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 같은 OTT에서 나라마다 공개일이 다르거나 아예 막혀있는 경우도 많더라고. 나도 보고 싶었던 미드가 있었는데 한국에선 아예 검색도 안 돼 슬펐거든. 그래서 내가 요즘 진짜 잘 쓰는 게 바로 셀프샤크 VPN이야. 그냥 앱 켜고 접속 국가만 바꾸면 그 나라
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콘텐츠가 쫙 열려 미국 넷플릭스, 일본 디즈니 플러스, 심지어 유튜브 프리미엄도 가능해. 예전에 가시컬 리부트가 너무 보고 싶었는데 미국 HBO 맥스 독점 공개였거든. 그때 서프샤크로 미국 서버에 접속해서 바로 봤잖아. 화질도 선명하고 속도도 진짜 빠르더라고. 100개국 이상 3000대가 넘는 서버가 있어서 미국, 일본, 유럽 아무 나라나 다 골라서 접속할 수 있고 디바이스 연결 개수 제한도 없어. 폰, 태블릿, 노트북 다 연결해도 돼서 완전 효율적이야. 워너비디도 써보고 싶다고? surfshark.com/가시켓66 이 링크로 들어가거나 결제할 때 코드 가시켓66만 입력하면 4개월 추가 사용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아주 간단하지? 진짜 영상 콘텐츠 좋아하는 워너비라면 이거 하나만 깔아둬도 무조건 이득이라고. 작곡가 이재는 이 영화의 완전 초기 멤버야. 매기강 감독이 이재의 데모곡 덕분에 영화 제작이 확정됐다고 극찬했다고 해. 제작진은 진짜 K-pop 같은 음악을 원했고 동시에 음악이 스토리를 앞으로 쭉쭉 끌고 가길 바랬대. 그래서 테디가 있는 더 블랙 레이블과 손을 잡은 거지. 이재는 더 블랙 레이블이 합류한 뒤로 작업 속도가 미친 듯이 빨라졌다고 해. 초기에는 악마 같은 사운드가 뭘까 고민하면서 한국 전통 악기랑 K-팝을 섞는 실험도 있었대. 영화가 K-팝과 관련되어 있다 보니 실제 K-팝 가수들과의 협업도 완전 빵빵해. 원래 엑소랑 멜로망스 노래를 임시로 장면에 넣었는데 웬걸 너무 찰떡이라 그냥 그대로 쓰기로 결정했대. 또 트와이스는 테이크다운이라는 곡을 직접 불렀다고 하더라고. 음악만큼 중요한 게 또 목소리 연기 아니겠어? 이 영화 캐스팅 라인업도 정말 어마어마해. 매기강 감독은 이병헌 배우와 함께 일한 게 제작 기간 중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었다고 고백했을 정도야. 너무 자연스러워서 몰랐던 워너비들 많지? 기마 목소리가 바로 이병헌 배우거든. 오징어 게임에 이어서 캐대언까지 요즘 제일 핫하시네. 그리고 K-드라마 남주 느낌 제대로 내줄 배우를 찾다가 사내 맞선에서 안효섭 배우가 전화로 영어를 하는 장면을 본 거야. 감독이 그걸 보자마자 바로 이 사람이다 하고 무릎을 탁 쳤대. 그럼 주인공 루미의 노래는 누가 불렀을까? 바로 작곡가 이재 본인이야. 이재는 10대 시절 10년 넘게 SM 엔터테인먼트 소속 연습생이었다고 해. 한국에서 태어나 미국에서 자랐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데뷔를 준비했지만 걸그룹으로도 솔로로도 데뷔가 계속 무산됐던 거야. 이후 뉴욕대에서 음악이랑 심리학을 공부했는데 어느 날 남자친구랑 대판 싸우고 그 감정으로 만든 노래가 레드벨벳의 사이코로 뽑히면서 작곡가로 데뷔했대. 데모곡은 거의 다 직접 불렀는데 심지어 남자 그룹 사자보이즈의 노래도 자기 키로 부른 다음 음정만 낮춰서 만들었다고 해. 제작진은 루미의 목소리가 다른 멤버들보다 좀 더 낮은 톤이길 바랬는데 그게 딱 이제였던 거지. 결국 데모에 익숙해진 감독이 이제에게 루미의 노래를 정식으로 부탁한 거야. 주인공 그룹 헌트릭스의 노래 How It's Done에는 특히 재미있는 비하인드가 있어. 이제가 휴가차 일본에 갔을 때 갑자기 이 노래를 완성해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대. 문제는 숙소가 아주 조용한 동네에 있는 에어비앤비였다는 거야. 이제는 급하게 장비를 세팅하고 헤드폰을 낀 채로 고음 파트를 막 질렀는데 잠시 헤드폰을 벗는 순간 밖에서 누가 나니? 나니? 하고 소리치더래. 그 일본인은 놀랐겠지만 알고 보면 일본에 혼문을 세운 거라고. 영화가 대박난 뒤 이제는 전혀 예상 못했다면서 낯선 사람들이 제 목소리가 담긴 노래 듣는 영상을 볼 때마다 정말 비현실적이고 신기해요 라고 마음을 전했어. 특히 팬들이 Your Idol을 열광적으로 따라 부르는 걸 보는 게 가장 재미있었다고 해. 더 이상 유명 가수가 되고 싶다는 마음은 없지만 언젠가 그래미 작곡상으로 아시아인도 미국 음악계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다고 밝혔어. 참고로 루미 목소리를 연기한 배우는 넷플릭스 파트너 트랙으로 유명한 아덴조야. 아덴조는 모든 주연이 한국인인 최초의 대형 스튜디오 애니메이션이라며 엄청난 자부심을 보여줬어. 시크한 미라를 연기한 메이홍은 강력하면서도 불안정한 여성을 보여주고 싶었던 감독의 의도가 정말 좋았다고 말했고, 귀여운 조이를 연기한 유지영은 그동안 진지한 역할을 많이 했는데 코미디 연기로 돌아와서 너무 즐거웠다고 했지. 녹음 부스 안에서 이들의 에너지는 그야말로 폭발했대. 아덴조는 카메라 앞에선 절대 못 망가지는데 소리를 지르니 정말 자유로웠다고 했고, 메이홍은 방음 스튜디오에서 소리를 지르니 내가 거대해지는 느낌이었다 며 멋진 경험이었다고 덧붙였어. 유지영은 애드리브를 엄청 했는데 몇 개는 진짜 영화에 들어간 것 같다며 웃기도 했지. 캐대언한 목소리 연기와 노래를 완벽하게 분리해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투입했다는 점이 특징이야. 먼저 헌트릭스의 멤버 미라의 노래는 R&B 가수 겸 래퍼 오드리 누나가, 조이의 노래는 싱어송라이터 레이 아미가 맡았어. 남자 그룹 사자보이즈의 미스터리 노래는 유캐스 출신 케빈 호가 불렀고, 근육질 애비 목소리는 생웡으로 유명한 성우 조성원이 맡았다고 해. 그리고 헌트릭스의 정신적 지주 셀린의 목소리 연기는 배우 김윤진이, 노래는 무려 브로드웨이의 전설 레아 살롱가가 불렀대. 진짜 어마어마하지? 마지막으로 헌트릭스의 매니저 바비의 목소리는 우리한테도 익숙한 배우 켄장이 맡아서 재미를 더했어. 영화의 성공은 여기서 끝이지 않아. 굿즈 판매도 대박이 났거든. 영화 공개 후 넷플릭스 샵의 신규 고객이 무려 400%나 늘었고, 특히 호랑이 인형은 올해 넷플릭스 최고 판매 상품 탑5에 들었을 정도래. 공동 감독 크리스 에프런스는 이 영화의 성공 이유를 훌륭한 패션, 이상하고 매력적인 소녀들, 그리고 멋진 팝 음악이라고 요약했어. 만약 속편 제작 기회가 주어진다면 매기강 감독은 조이와 미라의 배경 이야기를 더 깊이 다루고 싶다고 해. 워너비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야. 감독부터 작곡가, 배우들까지 모두가 한국에 대한 진심으로 똘똘 뭉쳐 만든 K-pop 데모넌터스. 이 영화에 대한 워너비들의 생각은 어때? 댓글로 자유롭게 생각을 나눠줘. 엑소엑소 가시켓.